칫솔은 이렇게 치아의 바깥면, 안쪽면, 씹는 면까지는 그래도 노력을 하면 잘 닦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렇게 접해 있는 이 사이의 면적도 굉장히 넓거든요. 치아 사이의 공간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칫솔물을 아무리 밀어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충치와 잇몸 질환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도 그 치아 사이, 틈새입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환자분들께 환자가 여기 치아와 치아 사이에 충치가 두 군데가 생겼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 저는 양치를 하루에 3번 이상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충치가 생겼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 상당수는 양치질은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데 양치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치아 사이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실질은 하루에 최소 1회 이상 해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치위생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치과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전문가 치실질이 집에서 스스로 하시는 직접 하시는 자가 치실질에 비해서 치은염 예방 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치실질과 자가 치실질 사이에 예방 효과 차이가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집에서 꾸준히 해주시면 자가 치실질만으로도 충분히 치은염 예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치실 사용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롤형 타입의 치실을 끊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딱 끊은 다음에 양손에 감고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방식부터 배우시는데 나는 아직 치실이 익숙하지 않고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치실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일회용 고리형 치실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사용이 훨씬 쉽고 사용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또 치실이 여전히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치간 칫솔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치아 사이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 성인이라면 오히려 치실보다는 치간 칫솔이 더 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치간 칫솔을 사용하실 때는 억지로 안 들어가는 곳에 밀어 넣으시면 안 되고 그러면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앞니 쪽을 하실 때는 그냥 바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어금니 쪽을 하실 때는 이렇게 끝을 살짝 구부려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제가 반대 방향에서 하는 거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5회 정도 왕복해서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회용은 아니기 때문에 치간 사이 하면 거기에 음식물 잔사라던가 치면 세균막이 묻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흐르는 물에 한번 헹구시고 다시 다른 부위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다 쓰시고 난 뒤에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한번 헹궈 주신 뒤에 이렇게 세워 두셔서 잘 건조해서 보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치간 칫솔은 얼마나 써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매일 사용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쓰시게 되면 이렇게 모가 지금은 빳빳한 상태인데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모가 찌그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찌그러진 부분이 한 절반 정도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교체 시기가 됐기 때문에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치약을 묻혀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치약까지 묻혀서 사용을 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치아 사이의 세균막 제거와 치은염을 예방하는 효과에 대해서 치실하고 치간 칫솔을 비교를 해봤더니 치간 칫솔이 조금 더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치주 학회지에 따르면 칫솔질만 했을 때는 치면 세균막 제거율이 약 6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양치질을 한다고 해도 60%의 세균밖에 제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치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86%, 그때 치간 칫솔을 사용을 했을 때는 95%까지 치면 세균막 제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간 칫솔은 치실보다 사용이 간단하고 한 번에 양쪽 두 치아의 인접면을 닿게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좀 더 효율적이고 치아 뿌리 부분을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와 치아 사이가 접하는 쪽이 뿌리로 가까이 갈수록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은데 치실은 그 오목한 부분까지 닦을 수 없지만 치간 칫솔은 그 오목한 부분까지 잘 닦아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3가지를 쓰고 있는데
보통 요 세 가지 안에서 거의 해결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환자분께 또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걸 언제 다 기억을 하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매일 하다 보면 이게 당연하게 잘 외워져서 저 같은 경우에도 분홍색을 들고 여기 이렇게 쓰고 이 초록색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매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터득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꽉 맞는 큰 사이즈를 써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치간 칫솔 때문에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조금 보시면 가운데 있는 철사심의 굵기가 굵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모 자체가 길어지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쑤시개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쑤시개는 가운데 나무심이 너무 굵어서 오히려 잇몸을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이 철사는 굉장히 가늘어요. 심부 부위는. 그리고 그냥 요 모가 길어지고 있는 형태라 이 모가 좀 길어진다고 해서 치아 사이를 더 억지로 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혹 치아 사이가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공간이 없거나 그다음에 치아 배열이 조금 삐뚤어서 치간 칫솔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부위는 꼭 치실을 추가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